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교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평은 이재명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운명에 대해서 논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운명은 앞에 걸린 것과 같이 이화영의 양심 선언에 달렸습니다. 이화영이라 그러면 누굽니까?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고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자, 지사 대 부지사, 이게 지금 털거리가 나가지고 금이 나가지고 지금 이 부지사의 한마디에 따라 가지고 지사의 구속영장이 지어지느냐 아니냐, 지금 이런 문제에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참 인간관계라 그런 것이 참 묘합니다. 어떨 때는 뭐 좋아 못 사는 것 같지만은 지금은 이게 말 한마디에 영창을 보내고 말고 이런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지었는 거는 죄값을 다 받아야 됩니다. 언제 받아도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운명은 이화영의 양심 선언이 이재명의 구속을 빼박으로 몰고 갈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이재명의 운명을 판가름할 대북 송금 관련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과 민주당 측의 재판 지연과 사법방해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화영이가 지금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8일 있었던 자신의 재판이 민변 출신 법무부인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의 돌출행동과 추태로 인해서 파행으로 치달은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재판에 혼자 갈 것이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식 지금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열리기 전 지난 7일 변호인단에게 8일 재판에 나 혼자 나갈 테니 아무도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요청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에 대한 부인 백씨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도 다른 변호사의 조력은 받고 싶지 않다는 의중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연 지난 8일 재판에서는 이화영이가 원치 않았던 민변 출신 법무법인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나와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허위 자백 등 사전 협의도 없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한 뒤에 돌연 사임을 하면서 이날 재판이 파행됐던 것입니다. 이화영이는 7일 수원구치소에 접견한 변호인에게 8일날 재판에 혼자 나갈 테니 아무도 따라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고, 이러한 의사는 변호인단을 거쳐 가지고 부인 백씨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8일 재판에는 이화영의 뜻과 다르게 김영태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법정에 출석을 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이화영이가 재판부에게 김영태 변호사가 속한 덕수와는 입장 조율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서민석 변호사가 왔을 때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영태 변호사가 명목상으로 변호인단에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태 변호사를 사임하지 않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영태 변호사가 이날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의 회장의 협박과 해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증거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데, 이 역시 기존 변호를 맡아온 서민석 변호사는 물론이고 이화영이와도 논의한 적이 없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변호인이 의뢰인과 일체 협의 없는 입장을 재판부에 일방적으로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그 이후 김영태 변호사가 돌연 사임해버렸어요. 그리고 재판 도중에 법정을 나가면서 이 재판은 파행이 됐던 겁니다.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서민석 변호사의 선임 유지 여부를 두고 이화영과 부인 백씨가 법정 부부싸움을 벌여서 파행된 데 이어서 또다시 재판 지연이 된 것입니다. 김영태 변호사는 이재명의 지지자로 알려진 이화영의 부인 백씨가 선임해서 변호인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화영이가 원치 않았던 김영태 변호사의 법정 등판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이재명에게 불리한 이화영의 최근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무력화시키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고 그런 해석이 나왔던 겁니다. 이화영이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7월 필리핀 국제대회 이후와 같은 해 12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민변 창립 멤버인 김영태 변호사는 2020년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상고심에서 변호인을 맡은 바 있었던 아주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영태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인 2020년에서부터 2021년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도주택도시공사에서 총 310만원의 고문료와 사건 수임료를 받기도 했던 것이에요. 이화영의 재판은 이제 오는 22일 재개될 예정이지만은 서민석 변호사를 둘러싼 백씨의 반대가 커서 파행의 불씨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서민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변호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화영의 신뢰가 두터워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돌연 김영태 변호사가 등판해가지고 이화영의 진술을 방해하려는 수작을 부리는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이재명이가 자기 죄를 덮으려고 이화영을 겁박하고 사법을 방해하는 마피아 짓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화영의 부인도 이재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진중견 강원대 특임 교수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법무법인 덕수 김영태 변호사의 돌출 행위에 인해 또다시 이화영의 재판이 파행을 겪는 것과 관련해서 김영태 변호사가 나와서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진중경 교수는 기존의 변호인이었던 해강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뭐냐 하면은 일단 돈을 준 사람은 가족이 주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화영과 그 가족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한 우리가 변론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그래서 재판에 안 나온 거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화영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 그따위로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다. 사실상 변호사 지금 선임하는 것 다 부인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입장이 누구냐 하면은 이화영 전 지사 부인의 이 부지사 입장을 변호하고 있다며, 이게 누구 재판이냐 도대체, 이게 누구 변호인이냐,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게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가 볼 때 지금 이게 법무법인 덕수라는 곳이 사실 민변 출신들이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상당히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데가 있고, 저는 민주당의 움직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떨어져 있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움직임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나 그런 거예요. 굉장히 다급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어서 지금 이분은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은 이화영이가 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한 거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에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다가 거부되었다, 그냥 사임을 해버렸다며 한마디로 이번 재판 무마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탄을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 증거가 되려면은 뭐냐, 공판 중심주의에서 법정에서 그게 확인되어야 한다면 그거를 갖다가 계속 막고 있는 거다. 지금 두 번째 지금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재판 방해가 계속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지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이 이화영 재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두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보수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그 입을 막으려고 한 것은 마피아의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방해라면서 마치 마피아 영화를 보도했다고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피아의 법정에서는 이따위 사법방해가 통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검찰이 이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법정 최고형으로 응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 운명, 즐기고 즐긴 운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써 이 위법된 다른 사람이 위법된다고 보이는 부분을 확 털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금방 구속이 되지도 않고, 이 기구한 이재명의 운명이 이제 8월 22일 이화영의 양심선언이 이재명의 구속을 빼박의 상태로 몰고 가느냐 아니면 이재명을 살려주느냐, 이 기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조교 논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나시기 바랍니다. 저 구독 버튼 바라고 있거든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